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6살이 된 청년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제가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절친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중학생 때부터 정말 친하게 지내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은 김재현인데 저와 정말 잘 맞고 술도 자주 마시는 친구입니다. 고등학교는 서로 다른 곳을 갔지만 그래도 연락도 잘 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같이 놀고 그러니 계속 친한 친구 사이가 유지되었죠. 어쩌다 보니 대학교도 같은 지역에 입학하게 되어서 고등학생 때보다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도 소개시켜주고 재현이도 재현이 친구들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어서 저희는 저와 재현이 포함해서 4명의 무리가 만들어졌어요. 저와 제 친구 민수, 그리고 재현이와 재현이 친구 동현이, 이렇게 4명이서 여행도 가고 술도 마시며 서로의 비밀까지 다 알고 지내는 둘도 없는 친한 친구가 되었죠. 사람들은 원래 대학에서 친구 사귀기 힘들다거나 대학 친구는 가짜 친구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민수와 동현이와 아주 잘 맞았어요. 마치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대화도 잘 통하고 공감대도 잘 형성되었거든요. 저희는 4명이서 3달에 한 번씩 여행을 가곤 했는데 1박 2일로 다니면서 그 지역에서 관광지는 다 다니고 밤에는 숙소를 잡아서 술과 고기를 마시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렇게 저희는 무려 3년이나 이렇게 여행을 주기적으로 다녔어요.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모임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안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잘 진행되기 힘들다며 걱정했지만 신기하게도 저희 4명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든 놀러 가고 싶어서 한 명이 월차를 내어서 꼭 여행을 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번에는 속초로 여행을 가기로 해서 제가 총대를 메고 숙소와 속초 여행 코스를 다 정했어요. 그렇게 여행 당일이 되었고 4명이서 번갈아 운전을 하며 저희는 속초에 도착해서 관광지를 다 돌고 맛있는 맛집도 탐방을 하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해가 져갈 때쯤 저희는 술과 고기를 사고 펜션으로 도착해서 밥을 먹고 술을 먹고 결국 취해버렸죠. 사실 저희 4명 중 재현이 빼고는 다 술을 못 마셔요. 그런데 재현이는 술을 잘 마시는 편이라 저희가 만취할 때쯤 재현이는 약간 술 기운이 올라오는 정도라 항상 저희보다 재현이가 나중에 잤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렇게 저와 민수, 동현이가 술에 만취해서 잠에 들었고 저는 술에 취하면 기억을 잃는 편이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죠. 항상 저희는 술을 먹으면 재현이가 저희가 술을 먹고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었기 때문에 재현이가 저희 모임에서 없다면 아무도 저희를 케어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에서 깨고 저희는 짐을 챙기고 펜션을 나와 각자의 집으로 향했어요. 저희 4명은 아직 아무도 결혼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자취생이기도 하고 집도 근처라서 항상 여행을 갔다가 마무리로 동네에서 저희 단골 가게인 국밥집에서 해장을 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항상 갔던 국밥집을 갑자기 민수가 가지 않고 자기는 바로 집으로 가고 싶다며 저희 셋이서만 먹고 가라고 하더군요. 얘들아 미안, 나 못 먹겠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속이 안 좋아. 너희끼리만 먹고 들어가. 미안해. 저희는 술 때문에 속이 안 좋으면 해장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수는 끝까지 거절하고 집으로 향했고 처음에는 민수의 태도가 의아했지만 국밥을 보니 민수는 까맣게 잊어버렸고 맛있게 먹은 후 각자 집으로 향했어요. 저는 씻고 누우니 너무 피곤해서 낮잠을 자려고 한 순간에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울려서 폰을 보니 아까 먼저 집으로 간 민수 전화더군요. 응, 민수야. 왜 전화했어? 야, 너 우리 펜션에서 재현이 이상한 거 못 느꼈냐? 갑자기? 재현이가 왜? 평소랑 똑같았잖아. 아니, 너 왜 그래? 아니, 진짜 우리 자는 동안 재현이가 뭐 하는지 못 봤어? 아니,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야? 나 아무것도 못 봤다니까? 왜 그래? 도대체 뭘 본 건데? 재현이가 우리 자는 동안 우리 얼굴 우스꽝스럽게 만들어서 사진 찍었잖아. 뭐? 야, 장난치지 마. 무슨 소리야? 나 자면서 아무것도 못 느꼈거든? 꿈꾼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야. 내가 정확히 봤어. 무슨 소리야? 너 아까 그럼 국밥 먹으러도 안 간 게 재현이 때문이야?
어제 새벽에 그런 거 보니까 도저히 걔 마주하고 밥을 못 먹을 것 같더라. 어떻게 해야 하냐, 진짜? 야, 일단 너 피곤해서 그런 거 같으니까 전화 끊고 잠 좀 자고 일어나서 다시 전화해. 아니, 난 도저히 네 말 못 믿겠다. 재현이가 진짜 그런 거면 우리 이때까지 여행 갔을 때마다 이랬다는 거야? 말도 안 돼. 그것까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난 어제 새벽에 정확히 봤다고. 일단 끊어, 민수야.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저는 갑작스런 민수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죠. 재현이가 정말로 그랬다고 믿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같이 잤던 동현이도 아무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아직은 민수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잠을 조금 남들보다는 깊게 자는 편이긴 하지만 자는 동안에 누가 제 얼굴에 손을 대는 느낌은 전혀 받지 않았죠. 민수의 말 때문에 기분만 찝찝해지고 아직 제 눈으로 확실히 보지도 않았는데 재현이를 의심하게 될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잠도 다 깨고 그날 한숨도 자지 못하고 민수의 말만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보니 다음 여행지를 정해야 할 기간이 되었어요. 제 생각에는 재현이 때문에 민수가 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물어는 봐야 했기 때문에 민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죠. 야, 너 이번 여행 갈 거지? 내가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못 갈 것 같다. 진짜 미안. 야, 우리 한 번도 이런 적 없었잖아. 한 명도 빠진 적 없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야, 진짜 미안해. 애들한텐 잘 얘기해주라. 너 꼭 술 취하지 말고 버텨서 새벽에 재현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야, 너 또 그 얘기냐? 너 내가 이번에 확인해보고 그런 거 아니면 진짜 실망한다. 재현이한테 사과해야 될 거야. 제 말에 민수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 결국 저희는 처음으로 민수를 빼고 3명이서 여행을 가기로 했죠. 매번 4명이서 여행을 가서 그런지 한 명이 빠지니까 흥도 잘 안 오르고 민수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죠. 저희는 여행을 다 끝마치고 펜션에 와서 여느 날과 다름없이 다시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수에게 당당히 그런 일 없었다고 말해주기 위해 술에 취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술을 먹는 양을 반으로 줄이고 안주 위주로 먹으면서 재현이와 동현이한테는 배가 불러서 술은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했죠. 그렇게 동현이만 잔뜩 취하고 저는 약간 기분이 좋을 정도까지만 마셨습니다. 당연히 재현이는 술에 취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자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왔고 동현이는 재운 다음 저도 씻고 자려고 누웠죠. 저는 재현이가 잠들기 전까지 절대 먼저 자지 않았어요. 자는 척을 하면서 재현이가 자기를 기다렸지만 재현이는 잠을 자지 않았죠. 그런데 갑자기 재현이는 제가 자는 줄 알았는지 갑자기 휴대폰 후레쉬를 켜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알 수 없는 미소를 씩 짓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그런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고 저도 찍힐까봐 자는 척을 하려고 하는 찰나였어요. 제 휴대폰에서 갑자기 알림 소리가 들렸고 제가 잠에서 깬 척을 하니 재현이는 놀랐는지 얼른 사진을 찍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다시 자더군요. 저는 알림 소리가 동현이를 살렸다는 생각에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로 다음날 아침이 밝았죠. 그런데 재현이는 동현이에게 아무 잘못도 없다는 듯이 동현이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왔고 저는 재현이의 이중적인 모습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증거를 잡기로 했죠. 재현이 몰래 재현이의 휴대폰 속 갤러리를 보니 새벽에 찍은 사진은 전혀 없었고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제가 어제 잘못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당장 민수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저도 도저히 재현이를 마주보고 국밥을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일찍 집으로 돌아와 민수에게 당장 전화를 걸며 야, 내가 네 말 못 믿어서 미안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재현이 신고해야 하나? 야, 내 말 맞다고 했지. 내가 그렇게 말했던 안 믿더니. 미안해. 그런데 동현이 찍던데 동현이한테만 그런 거 아니야? 야, 뭐라는 거야. 우리 저번에 갔을 때 너한테도 그랬고 동현이한테도 그렇고 나한테도 하려고 하길래 내가 일부러 자면서 몸부림치는 척했지. 뭐? 나까지? 근데 내가 재현이 휴대폰 갤러리 보니까 찍은 사진 아무것도 없던데? 야, 바보냐? 당연히 백업하고 지웠겠지. 누가 바보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갤러리에 저장해 놓겠어? 야, 우리 앞으로 어떡하냐?
우선 동현이한테도 말하고 셋이서 모여서 제대로 얘기해보자. 그래,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응, 가능해. 우리 맨날 가는 그 술집에서 6시까지 만나자. 저희는 재현이 빼고 저 민수,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동현이까지 셋이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처음에 동현이는 저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전혀 믿지 않으며 되려 저희에게 어떻게 아무리 재현이가 싫다고 해도 그렇지 그런 막말을 하냐며 뭐라고 했죠. 하지만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말하고 만약 이 사건을 파헤쳤을 때 가짜라면 앞으로 우리랑 연락 안 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했죠. 그렇게까지 말하는 저희를 보고 동현이는 진심이라고 생각했는지 드디어 믿으며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동현이는 잠귀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평소에 누가 자기를 건드리면 바로 일어나는데 왜 아무 느낌도 안 들었는지 의아해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게 의문이었어요. 그래도 술을 많이 먹고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결론을 내렸죠. 저희는 이야기를 나눈 끝에 그래도 이건 범죄라고 생각해서 우선 신고하기 전에 재현이의 말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술집으로 재현이를 불렀어요. 그런데 재현이는 저희가 무슨 말을 할지 예상을 했는지 표정이 좋지 않은 채로 술집으로 들어오며 저희 테이블에 앉았어요. 야, 김재현, 우리가 너 왜 불렀는지 알아? 무슨 일인데? 너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할 기회 줄게. 너 우리한테 잘못한 거 없어? 얘들아,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좀 알아듣게 말해봐. 야, 김재현,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할래? 기어코 우리 입으로 말하게 하는구나. 민수가 이렇게 말하고 나니 재현이 표정이 바뀌었죠. 얘들아, 나 절대 아니야. 갑자기 왜 그래? 누가 그래? 내가 그랬다고. 우리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러니까 거짓말 생각하지 마. 얘들아, 증거 있어? 난 절대 그런 적 없어. 재현이의 증거 있냐는 말에 저희는 할 말이 없었죠. 저희는 증거는 없었고 저희가 재현이가 그랬다는 장면을 눈으로밖에 보지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증명할 게 없었어요. 저희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니까 재현이는 얘들아, 어떻게 증거도 없으면서 이렇게 나를 몰아가? 너희 정말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라고 여겼는데 날 이렇게 생각하다니. 정말 실망이다.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저는 오히려 당당한 재현이의 모습에 정말로 제가 잠결에 잘못 본 것은 아닌지 스스로 다시 생각하게 되더군요. 좋은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재현이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저희 세 명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기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생각의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알고 있는 재현이는 그럴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현이에게 사과를 하고자 연락을 했죠. 재현아, 내가 아까는 정말 미안해. 내가 잠결에 잘못 봤나 봐. 너 이럴 사람 아닌 거 아는데 내가 미안해. 혹시 지금 만날 수 있을까? 내가 너희 집 근처로 갈게. 그렇게 저는 재현이와 단둘이서 근처 술집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그런 의심을 했는지 재현이에게 다 털어놓았죠. 재현이는 제 말을 듣자마자 박장대소를 하면서 꿈을 꾼 거라고 말을 했고 저는 재현이를 믿기로 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술이 잘 취하지도 않고 오히려 재현이보다 제가 더 술을 잘 마시는 기분이 들더군요. 저는 생각이 많아서 술이 잘 안 취하는가 보다 싶어 저보다 먼저 취한 재현이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니 재현이가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비틀거리는 다리로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재현이의 휴대폰 속이 궁금해졌죠. 저번에 한번 확인을 해봤지만 그래도 더 정확히 확인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망설이다가 재현이의 휴대폰을 열어 사진을 백업할 수 있는 어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속에 담긴 사진들을 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업한 사진들은 전부 다 저희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물론이고 뒷모습까지 언제 찍혔는지 모를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사진들은 날짜별로 전부 저희가 여행을 가기 시작한 첫날부터 찍은 사진들이 수두룩했고 사진도 무려 10,000장이 넘어갔죠. 저는 재현이 휴대폰 속 백업 파일들을 전부 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겼고 당장 민수와 동현이에게 전화를 해서 여기로 부른 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민수와 동현이는 제 증거물을 본 순간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고 동현이는 사진을 보자마자 속이 쓰리다며 화장실로 달려갔고
민수는 화가 잔뜩 나서 경찰서에 있는 의자들을 집어던지려고 하길래 제가 겨우 막았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 저는 중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재현이가 이런 행동을 저지를지는 전혀 상상도 못했고, 저희가 물어봤을 때 왜 아니라고 잡아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때 재현이의 표정은 너무나 당당했고 잘못이 없는 눈빛이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달려가 보니 재현이가 경찰들 앞에 앉아서 조사를 받고 있더군요. 그리고 거기서 저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재현이보다 항상 술이 먼저 취했던 것은 저희가 술이 약해서가 아니라 재현이가 저희에게 자기가 마시는 술보다 높은 도수의 술을 주고 있던 것이었어요. 제가 재현이와 단둘이 만났을 때 취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날 딱 하루 재현이가 마시던 술과 같은 도수의 술을 마셨기 때문이었어요. 진심으로 믿었던 친구에게 이런 배신감을 느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있던 재현이의 멱살을 마구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손을 높이 들었어요. 재현이가 제 눈도 못 마주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경찰들도 저를 말리고 이러면 저도 처벌을 받는다며 싸움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야, 김재현, 하나만 묻자. 도대체 왜 그런 건데? 미안해. 한 번만 한다는 게 2번, 3번, 몇십 번이 되더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었어. 정말 미안해. 해줄 말이 없어. 저는 재현이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로 경찰서를 나오니 눈물이 흐르더군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던 단짝 친구에게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다뇨. 그 후 저와 민수, 동현이는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고 재현이를 잊은 채로 살아가려고 할 때쯤 재현이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뭔가 마음이 시원섭섭했어요. 결국 저는 제일 친한 단짝 친구를 잃었지만 후련합니다. 지금의 저는 아주 평범하게 지난 날은 다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